자, 스스로 핵심 정리 주제 5회 세 번째 시간 조선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하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우리 그냥 빈칸만 채우고 넘어갈게요. 조선은 이때 이제 그 명청 시대 때 우린 조선이었죠. 그래서 조선 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했고요. 신진사대부 중심의 집권체제 마련했고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했었고 임진왜란은 에도막부 성립 이후로 중단됩니다. 멈춰요. 그래서 어쨌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겪으면서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일본과 교류 중단했다가 에도막부가 애걸복걸해요. 제발 교류하게 해주세요 해서 통신사가 파견이 됩니다. 통신사가 파견이 되고 외관을 통해서 교류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과 교류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지? 거류항? 그런 지역을 만들어요. 교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외관이에요. 그래서 외관으로만 교류하게 했고요. 조선 후기에 조선의 상황은 농업 생산력 증대합니다. 상업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때 발달한 학문은 바로 실학이죠. 경세치용의 실학 발달하고 서민문화 발달했어요. 이건 명청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와 막번 체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로마치 막부부터 나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무역, 그거를 감합무역이라고 해요. 감합무역을 통해서 명과 교류해요. 근데 조공채공 그 체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합무역만 겨우겨우 허락받아서 하고요. 이모작이 확산됐고 동업조합이 증가하고 화폐 유통과 원거리 상업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때 일본의 여러 문화, 다도나 꽃꽂이 이런 것들 전통 문화의 기초가 확립이 됐고요. 이 무로마치 막부는 후계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음 쇼군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다가 전국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시대가 꽤 길게 있었어요. 전국시대가 지속이 되다가 이 전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전국을 통일을 해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을 하면서 그 안에 엄청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했는데 우리 조선이 엄청 잘 맞기도 했고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요. 실패로 끝나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에 새로 쇼군이 된 사람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는 다른 말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해요. 도쿠가와 무로마치 막부처럼 세운 사람 이름을 따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하는데 에도 막부 체제, 지배 체제의 특징은 막번 체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막부하고 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부와 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막번 체제에는 막부는 쇼군, 번은 다이묘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영지가 지배하는 번과 쇼군이 지배하는 막부가 합쳐져 있는 체제에서 막번 체제라고 불리는데 전국 시대를 한번 겪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이묘가 이제 영주거든요. 영주의 권한을 막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지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을 하는데 다이묘를 통제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반란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거를 수시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하냐면 산킨 고타이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참근 교대제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제 한자를 읽으면 이 산킨 고타이 제도는 일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다이묘는 무조건 수도에 와서 있을 것. 그래서 그리고 다이묘의 가족들,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식들은 수도에서 공부하고 지낼 것. 그러니까 인질이죠, 일종의 인질. 그래서 다이묘를 수시로 수도에 불러요. 수도에 불러서 근데 이게 도쿄 근처에, 그러니까 에도가 이제 도쿄 에도 근처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다이묘가 에도 근처에 살진 않잖아요. 먼 지방에 사는 다이묘도 있죠. 한 번 올 때마다 어떻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어. 다이묘들이
다른 그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상킹고타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를 통제를 하죠. 그리고 천황은 여전히 정치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킹고타이는 이제 다이묘 통제잖아요. 다이묘 통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다이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무사들이 막 다이묘를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병농 분리 정책을 펼칩니다. 병농 분리, 병사 따로, 농민 따로 해서 조카마치라는 그 무사가 거주하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무사가 거주하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조카마치에만 거주하게 해서 무사 거주지 따로, 존인 거주지, 존인 뒤에 얘기하겠지만 존인 거주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조카마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상킹 고타이 제도의 영향이기도 한데 다이묘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 이제 에도가 있다고 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뭐가 되겠어요? 이게 도로가 뚫리겠죠?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에도에 가서 거래하고 싶어. 여기에 있는 물건들 에도로 가서 거래를 하려면 언제 가겠어요? 다이묘가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묘가 갈 때 따라가면서 안전하잖아. 다이묘가 이제 무사들 데리고 가니까. 그러면서 상인, 수공업자들이 이 상키고타이 제도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 수공업자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상인 수공업자 중심으로 존인층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존인층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계층을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에도 막부 이제 다음에 대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에도 막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금이랑 비슷하거든요. 해외에 그 쇄국이에요, 쇄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나가요. 외국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슈인장이 필요합니다. 슈인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이거는 이제 허가증. 뭘 허가하느냐? 무역. 외국 나가서 무역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슈인장을 받고서 외국으로 무역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슈인장 무역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존인들이 동남아시아 각지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마을이 이때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쇄국 정책입니다. 크리스트교 금지예요. 사무역다 통제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만, 나가사키만 특정 나라, 네덜란드인한테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이 데지마라고 해서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 이제 데지마라는 걸 만들어서 이 네덜란드인이 여기에 거주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살고 서로 왕래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영향 덜 받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네덜란드인들이 가져온 서양 의학, 천문학, 조선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그 학문을 바로 난학이라고 합니다. 랑카쿠라고도 하는데 랑카쿠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도막부 대외 정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공업의 발전과 존인 문화인데요. 에도 시대 산업 발달하죠. 농경지 확대되고요. 농기구와 시비법 발달합니다. 상품작물 재배해요. 명청이나 조선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도도 그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상공업 발달하겠죠. 그리고 특히 상킹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정비되고요. 그리고 상킹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다이묘가 머무는 곳에 숙박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숙박 시설 중심으로 도시가 하나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도시 발달하고 그 상업, 공업 수공업 발달하다 보니까 동업조합 조직도 여기도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존인층이 부유해져요.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지면 아무래도 그 문화생활 하기 시작하죠. 존인 문화. 우리 그 명청이나 조선은 서민 문화라면 일본은 존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가부키나 우키요에는 이제 그림이거든요. 가부키는 연극이죠.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그림이에요.
그림이 이제 발달하는데 우키요에 같은 경우는 그 네덜란드인들이랑 많이 왕래를 했잖아요. 지금 난학 발달했다고 했죠. 네덜란드도 일본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우키요에가 일본의 것이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그 네덜란드 인상파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고흐 있잖아요. 고흐도 이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 수업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에도 시대의 학문을 얘기를 해보면 에도 시대에는 그 임진왜란 때 유학자들 많이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발달을 시킵니다. 성리학을 발달시켜서 성리학을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한 관학으로 중시 여기고 양명학도 유행을 해요. 그런데 고대 일본 정신으로 회귀하자라는 주장도 등장을 해요. 그걸 이제 국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도하고 맞아떨어져서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그런 국학이 발달하는데 막부 말기에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요. 왕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황을 받들어 오랑캐를 몰아내자 하는 운동에 영향을 국학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4쪽의 스스로 핵심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 수업에서 더 살 붙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